네, 주요 뉴스를 재구성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뉴스토마토 산업부 최명석 부장 그리고 박민호 기자 함께합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의 이슈 확인해 보겠습니다. 또 육성하는 시스템 반도체 다음 먹거리 될 수 있나? 삼성전자가 올해 1분기 실적 지난 금요일에 잠정 실적 발표를 했죠. 10분기 만에 영업이익 6조 2천억 원으로 10분기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는 반도체 가격이 계속 하락하고 있고 수요가 감소된 그 영향 탓일 텐데요. 그만큼 대체재 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다음 먹거리 한번 찾아보도록 하죠. 자, 다음 먹거리 뭐가 될지 뭐 시장에서는 대체적으로 메모리가 아니면 비메모리 아니겠느냐라는 이야기들 좀 많이 합니다. 최명석 부장님은 좀 어떻게 보세요? 다음 먹거리로 시스템 반도체가 맞다라고 보세요? 그 시스템 반도체라는 거는 이제 말 그대로 시스템 반도체 안에다가 시스템을 집어넣는다는 것이거든요. 네. 거기에는 D램도 들어가고 삼성전기가 만드는 뭐 MLCC도 들어가고 해서 그 제품이 이만한 제품을 만약에 노트북 같은 제품을 만들 수 있는 그런 크기의 시스템을 칩 안에다 집어넣는다는 거거든요. 네. 굉장히 집적도가 높고 한 고부가 가치 산업인데 네. 그런 점에서 보면은 요 분야는 이제 비메모리 분야로 들어가는데 통상적으로 비메모리 시장은 메모리보다 훨씬 크거든요. 네. 워낙 종류가 방대하고 분야가 방대하기 때문에 메모리가 아니면 뭐 다 비메모리죠. 다 비메모리로 네. 가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비메모리에는 말 그대로 그냥 단순 조립하는 그런 칩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모양은 겉은 똑같을지 모르겠지만 메모리 분야는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네. 시장은 원래 큰 게 당연한 거였고 그다음에 요새 이제 계속 이제 그 일반 기본 자동차나 냉장고나 이런 원래 전통적인 제품도 전부 다 전자와 네. IT화하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분야도 수요가 많아지고 그다음에 앞으로 나아갈 뭐 AI나 이런 플랫폼에도 굉장히 많은 수요가 있기 때문에 시장 전망이 굉장히 크다고 볼 수 커진다.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박민호 기자는 시스템 반도체가 커지는 이유 좀 뭐라고 보세요? 계속 확대가 될 것이라고 보시는 거죠? 최근에도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국무회의에서 이제 비메모리 반도체에 대해서 좀 경쟁력을 확보해야 된다 이렇게 직접 얘기를 했습니다. 보통 정치나 사회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국무회의 때 말을 하는데 특정 산업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하면서 경쟁력을 주문한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데요. 근데 그만큼 미래 산업에 있어서 이 비메모리 관련된 그런 산업이 앞으로 우리나라 국가 경제에 큰 틀을 마련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도 이제 비메모리 사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겠다고 이제 밝히면서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주목이 되는데요. 2030년까지 일단 비메모리 분야에서 세계 1위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어떤 전략을 통해서 이제 비메모리 산업을 육성할지는 구체적으로 나오는 게 없지만은 일단 삼성이 집중하려고 하는 이 파운드리 시장이 30년 정도 형성이 됐는데 앞으로 시장 규모가 이제 70조 원을 넘어설 거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나라 한국 경제를 좀 떠받치는 그런 한 축이 이제 비메모리 산업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재는 이제 대만의 TSMC라고 하는 회사가 상당 부분 과반수 이상을 이제 선점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여기를 좀 비집고 들어가서 수익을 창출해야 된다는 그런 숙제가 있습니다. 특히 대만의 TSMC 같은 경우는 이 회사가 이제 비메모리 사업에서 순이익률이 35% 정도 달할 정도로 많은 돈을 벌어들이고 있고요. 특히 이 사업 분야는 불황을 타지 않기 때문에 삼성 입장에서도 좀 크게 키워야 될 앞으로 미래 먹거리 산업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뭐 시스템 반도체 부분에서는 뭐 경쟁력이 상당히 취약하죠. 제가 알기로는 지금 거기서의 한국의 비중은 3%. 미국이 1위죠. 한 70% 하고 있고, 거기다가 대만, 중국보다도 지금 낮은 수준인 거고, 이렇게 한국이 시스템 반도체 분야에서 부진한 이유가 뭐예요? 가장 중요한 거는 그 미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는 네. 워낙 오랜 기간도 IT 기업이 있었고 하고 했기 때문에 그 반도체를 쓸 수 있는 많은 수요 산업이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네. 한국에는 뭐 예전에 같으면 한국 삼성, LG, 그다음에 뭐 대한전선 뭐 이런 그런 몇 가지가 있었지만 대우전자. 그 처음에 메모리 반도체를 삼성이 시작할 때도 전체적인 반도체 시장을 흐름을 봤을 때 가장 대규모 투자를 해서 가장 최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산업이 무엇이냐, 가장 단기간에 빨리 일으킬 수 있는 사업이 뭐냐고 고민을 했을 때 결국엔 D램이었거든요. 네. 메모리 반도체였거든요. 그러니까 D램과 비메모리, 이 시스템 반도체는 다르죠. 이거는 정말 뭐 그 하나에 삼성도- 만들어 놓고 대량 생산이 되는 거고 비메모리는 그게 아닌 거잖아요. 그 삼성전자도 원래 처음에 한국 반도체를 인수하면서 비메모리 반도체로 시작을 하긴 했습니다. 근데 워낙 그거는 시장이 너무 작거든요. 그 제품 하나로 봤을 때는 규모화 경제가 안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그 당시에는 또 그런 제품을 많이 쓸 수 있는 국내 산업 기관이 없었고요. 그리고 그런 제품이 이제 그 외국에 수출이 되려면 그 수요 업체의 그런 까다로운 기술 기준을 통해 통과를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한국에서는 그런 기술이 좀 없었고 그래서 여러 가지 계속 그 십몇 년 동안 삼성도 비메모리 반도체로 준비를 하다가 크게 키울 때 과연 무엇을 하겠느냐. 그래서 메모리 반도체를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현실적으로 이제 맞는 게 메모리였던 거고, 이 어쨌든 뭐 대량 생산이 가능하고, 뭐 이거는 이제 뭐 비메모리는 납품종 소량 생산인 거고, 그렇죠. 이쪽은 뭐 기술력이 더 많이 필요한 거고, 비메모리 같은 경우는 뭐 인력도 고급 인력이 더 많이 필요한 거고, 사실상 우리나라 그 현재 반도체 시작할 때 그 산업 환경에서의 적합성은 이제 메모리가 더 맞았던 거고, 가장 중요했던 네, 정부에서 지금 육성한다고 하지만 이게 지금 한 번 일어난 일이 아니라 매번 그 과거 정부에서도 계속적으로 이 빈메모리 육성하려고 했었잖아요. 근데 이제 다 실패를 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가장 중요한 거는 그 이제 팹리스라고 이런 반도체 설계를 하고 디자인하고 할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이 나와줘야 되는데 그렇죠. 아직까지는 애플이나 퀄컴 같은. 네. 근데 한국에서는 아직까지는 그런 기업을 시도하는 기업도 많이 있었지만 그런 기업을 할 수 있는 규모가 좀 작았고 그다음에 그 지원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좀 미숙했고 또 인재들이 들어가는 데는 보통 비메모리 그 팹리스보다는 주로 삼성하고 LG 하이닉스의 수요가 많았기 때문에 네. 그쪽으로 인력이 쏠리는 그런 현상도 좀 있었습니다. 정부의 의지도 그동안에는 좀 많이 부족했지 않았나 싶어요. 뭐 중국이 이렇게 큰 거는 아무래도 뭐 정부 차원에서의 육성이 상당히 좀 크게 작용을 했던 한국 거고. 정부에서도 그렇게 모자란 지원을 한 건 아니거든요. 초창기에 이제 물론 삼성이나 현대, LG가 주도를 해서 산업을 이제 이렇게 세웠지만 그 다음부터 나올 수 있는 여러 가지 정책을 또 지원을 안 한 건 아닌데 네.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 산업의 규모가 있어갖고 그런 능력이 있어서는 메모리에 좀 너무 이제 치중하는 건 사실이죠. 그 다음에 그런 게 아무래도 이제 중국이란 일본이나 이런 데에 비해서는 좀 그 마인드가 좀 떨어졌던 것도 사실은 있긴 합니다. 그럼 부장님은 이 시스템 반도체 육성이 잘 될 거라고 보세요? 삼성도 지금 보면은 지금 권오영 부회장이 이제 부회장께서 이번에 은퇴를 하셨는데 그분도 메모리를 하시다가 비메모리 같은 이제 시스템 반도체 사업부를 가셨거든요. 그 전에 진대대 사장님, 뭐 황창규 부회장님 이런 분들도 다 그 비메모리 시스템 반도체 쪽을 다 거치셨어요. 그래서 상당히 오랜 시간을 시스템 반도체에 투자를 했고 근데 그러면서 불구하고 지금부터 이제 실적이 이제 성과가 좀 나오기 시작하는 거고요. 그래서 뭐 지금 시스템 반도체라는 게 그 정도로 이제 또 메모리를 만드는 것보다 메모리를 또 메모리화 시켜서 그 시스템을 메모리화 시켜서 디램화 시켜갖고 작게 만들어갖고 칩으로 만드는 거기 때문에 이 정도에서는 지금 이 기술에서는 좀 인텔이나 이런 수준하고 굉장히 비등비등하고 굉장히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도 굉장히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정부가 갑자기 이제 이걸 들고 나온 그 이유는 육성을 해야 된다. 5G 시대 초연결성 여기에 이제 맞춰서 이 비메모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렇게 잘 될 수 있을지 여부는 조금 더 이제 저희가 진단을 좀 해보도록 하겠고요. 앞서서 이제 박민호 기자가 이 시스템 반도체 육성 삼성에서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특히나 이제 파운드리 쪽을 이제 강조를 했습니다. 파운드리 쪽 어떻게 경쟁력이 좀 있다고 보세요? 그 이제 삼성이나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현재 이제 메모리 사업을 이제 주력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뭐 가격 변동이라든지 시장 경기에 따라서 실적이 여러 가지로 붙이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에 이제 말씀드린 대로 파운드리 사업 같은 경우는 어떤 뭐 실적이라든지 다른 경기 변동에 비해서 좀 안정성이 좀 있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이런 면에서 이제 삼성이 앞으로 수년 후에 미래를 대비해서 비메모리 사업으로 이제 양적으로 이제 확대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올해 파운드리 시장 같은 경우는 좀 변화의 조짐이 보이고 있는데요. 이제 대만에서 이제 TSMC라고 하는 1등 기업이 이제 공정 오염 사고로 인해서 시장 점유율이 대폭 감소했고 그 사이를 이제 삼성이 비집고 들어가고 있는 형국입니다. TSMC 같은 경우는 점유율이 56%였지만은
이전에 사고로 인해서 48.1%까지 소폭 하락했고요. 빈자리가 이제 삼성의 몫으로 채워졌습니다. 19.1% 정도 비메모리 사업에서 점유율은 살짝 소폭 증가하면서 2위 자리로 오게 되는데요. 여기에서 탄력을 더 받아서 앞으로 시장을 더 확대하고 앞으로는 메모리 시장보다는 비메모리 사업에 들어가는 그 반도체라든지 그런 사업 수율이 더 커지기 때문에 이쪽 분야에 그러니까 10년 후의 미래를 내다보고 지금부터 투자를 계속 해 나가는 그런 거로 볼 수 있습니다. 네. 파운드리가 이제 생산이에요, 생산. 그렇죠? 이제 팹릭스 업체에서 이제 설계한 거를 이제 생산을 하는 건데 지금 뭐 파운드리는 삼성 같은 경우는 자기가 만든 것들 자기가 이제 생산을 하는 그 상황이고 이거를 이제 파운드리 업체로서의 이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느냐 이제 그걸 저희가 이제 진단을 해보는 건데 어쨌든 박민호 기자는 뭐 가능하다라고 봤고요. 부장님은 어떠세요? 예, 파운드리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 그 말 그대로 주문자한테 받아갖고 하는 아까 뭐 박 기자도 얘기하시지만 뭐 제조 과정이에요. 네. 그 받는 네. 그 생산. 주문을 받아갖고 생산을 하는 건데 그 생산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그 주문자의 그 원하는 설계 기준과 성능을 얼마나 채울 것이며 만족을 네, 하고 네. 원하는 시기에 얼마나 제대로 적기에 맞춰서 공급을 할 것이냐. 항상 그런 게 있고 조선업계나 이런 것도 마찬가지 신발업계도 얘기하신 게 그게 다 비슷한 거거든요. 주문 받아갖고 하는 건데 삼성은 예전에는 이제 자기 제품을 개발해서 파는 거에서 이제 거기서 이렇게 주력을 했는데 이 파운드리라는 거를 또 성공할 수 있는 게 삼성에서는 다른 메모리 반도체 업체보다 하나가 중요한 장점이 있거든요. 강점이 있는 게 마케팅 조직이 굉장히 셉니다. 네. 거기에는 그 기술자도 들어가 있고 말 그대로 마케팅 전문가, 제품을 개발할 수 있는 개발업자 이런 전문가들이 다 모여갖고 그런 팀을 만들어갖고 그 수요 업체를 같이 만나고 같이 협의를 하거든요. 네. 그런 걸 한다면 어떻게 하냐면 가령 예를 들면 퀄컴에 화웨이에 들어가는 모바일 디램하고 애플의 아이폰에 들어가는 모바일 디램은 저장 용량은 똑같아도 조금 다르거든요. 네. 그 제품에 맞춰갖고 그 기본 제품을 갖고 어떻게 그 업체들한테 다 수요를 맞춰갖고 제대로 맞춰갖고 공급해 줄 수 있느냐. 그런 능력을 봤을 때는 삼성전자가 그 메모리 반도체에서 최고의 능력을 갖고 있고 그런 능력을 파운드리 쪽에서 발휘를 한다 그러면 노하우를 받아서 발휘한다 그러면 삼성전자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다만 TSMC는 처음부터 이제 파운드리를 지향해서 네. 키워온 기업이다 보니 그리고 대만이라는 기업 문화가 자체가 원래는 OEM 산업이 굉장히 강했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대만을 쫓아가기는 좀 아직 시간은 일르긴 하는데 그렇게 뭐 추격이 네. 불가능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파운드리 쪽에서의 능력이 있죠. 능력이 있는 거는 뭐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데 이제 팹립스 업체들이 애플, 퀄컴 이런데요. 그러면 이제 삼성의 경쟁사란 말이죠. 삼성은 파운드리만 하는 업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면 부장님 같은 경우는 부장님이라면 경쟁사에 맡기겠어요? 저 같으면 안 맡겨요. 그래서 애플하고 네, 구글이 이게 파트의 우려도 예, 있고 기술 맞습니다. 유출의 우려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애플하고 구글이 가끔씩 삼성과 대립을 할 때 TSMC나 다른 쪽에도 물량을 전환하는 이유가 네. 그런 거죠. 이제 하지만 막상 돌아갔는데 가령 그쪽에서 제대로 수요를 못 맞췄을 때나 그 TSMC가 워낙 그 공급량이 많다 보니까 주문량이 많다 네. 보니까 소화를 할 수 없을 땐 결국엔 삼성화로 돌아갈 수밖에 없고 근데 삼성도 자기네 걸 만들잖아요. 만약에 이제 급박하게 뭐 어느 물량을 출시를 해야 돼. 그러면 이제 다른 경쟁사 거보다는 자기네 거 급한 상황에선 자기네 걸 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네. 세트 부분 사업 부분하고 싸우고 삼성전자 내에서도 부품 소재 사업 부분이 싸우는 거거든요. 메모리 사업 부분이. 그래서 이게 다시 말하면 그걸 관리해 주시는 분이 네. 사장님들이 이렇게 앞으로 달리고 있어요. 그걸 관리해서 조율을 해 주시는 분이 이재용 부회장이세요. 그 최고 CEO가 네, 할 수도 있지만 어쨌건 애플이나 퀄컴은 이 메모리 사업부나 이런 시스템 사업부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큰 최대 고객이고 네. 그 조율을 할 수 있게 근데 또 갤럭시나 이런 쪽에서 봤을 때는 사업부에서 봤을 때는 경쟁자니까요. 그런 거를 이제 삼성에서는 굉장히 조절을 잘 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대안도 어느 예. 정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다. 네, 뭐 삼성 쪽에 이제 출입을 하셨으니까 그 내용들이 정확하게 좀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이 시스템 반도체 그리고 뭐 이 파운드리 이쪽만 키워서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주름 잡고 있는 정말 가장 경쟁력 있는 세계 1위를 하고 있는 이 메모리 쪽도
놓쳐서는 이제 안 될 텐데 이 메모리 쪽의 성장도 지금 디램 가격이 계속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단 말이죠. 사실 하반기에는 좀 회복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와요. 인텔 쪽에 이제 수요가 좀 있어서. 하지만 이거를 뭐 마냥 뭐 좋아할 수만은 없는 일이고 이 메모리 시장에서도 대안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신규 뭐 성장 로드맵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하고 있는 걸까요? 일단은 이제 하반기 2분기까지는 이제 반도체 관련해서 가격이 하락할 것이라고 이제 보통 이제 전문가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디램과 낸드 플래시를 비롯한 가격 하락세는 2분기까지 계속 이어지고 하반기까지 계속 갈 것이냐 이제 이 부분에서 좀 초점이 맞춰지고 있는데요. 결국에는 가격 하락이 이어지면은 삼성 입장에서도 뭐 여러 가지 좀 실적 면에서 좀 큰 타격을 받겠죠. 메모리 부분에 있어서 이제 아무래도 뭐 D램의 경우에는 20% 그리고 낸드 플래시는 15% 가량의 추가 가격 하락을 이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런 어려운 분위기가 하반기까지는 영향을 미칠 것으로 일단 보고 있고요. 당장은 메모리 반도체 업황이 좋지는 않지만은 앞으로 3년에서 5년 뒤에는 이제 4차 산업혁명의 이제 큰 축이 되는 게 바로 이제 데이터 양을 이제 폭증하는 데이터 양을 이제 커버할 수 있는 그 메모리의 영역이기 때문에 고성능 메모리 반도체 수요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급증할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가 이제 가격이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경기를 좀 많이 타는데 내려올 때가 있으니까 이 이후에 올라갈 때를 이제 대비해서 거기에 대해서도 메모리, 비메모리 양쪽 축을 중심으로 해서 계속 발전을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메모리, 비메모리 다 양쪽 두 마리 토끼를 잘 잡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그 이야기고, 하반기에는 이제 디램 쪽도 회복이 좀 될 것이다. 라는 그 관점인데, 부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뭐 메모리 쪽으로의 그 성장 계획이 좀 더 필요할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메모리 반도체라는 건 계속 뭐 디램이라는 거 갖고 지금 뭐 저게 네. 그 메모리가 플래시 메모리가 낸드 있는데 플래시, 그 낸드 디램. 네. 플래시가 있는데 여러 가지 기술 단계는 계속 거쳐 나가고 네. 있는 거고 지금 뭐 최근에 보니까 M램을 요번에 개발했다고 하는데 그 M램이라는 게 뭐예요? 여러 가지 디램보다 좀 전원을 더- 꺼도 뭐 이렇게 네네. 그러니까 낸드 플래시하고 디램의 이런 그 두 가지 기능을 섞어 갖고 결국엔 융합이 좀 더 되는 그런 진한. 제품인데 예. 네. 근데 이거 제품이 처음 개발 구상이 나온 게 2000년대 초반이었거든요. 네. 제가 출입을 처음 시작했을 네. 때. 지금 17년이 걸려갖고 지금 이제 시제품이 나오고 이제 양산품이 내놓은 거고. 그러니까 새로운 완전히 이런 개발은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기술을 갖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해서 계속 이제 뭐 계속 발전 계속 해나갈 것 같고요. 똑같은 칩의 모양이지만 그 내에서 구현하는 기술을. 네. 그래서 아마 메모리 시장이 IT 쪽에서 계속 이제 올라오고 있는 그 이제 5G 통신되고 초고속 통신화되고 연결성이 계속 강화되는 추세에서는 모든 기기 하다못해 이제 제품 뭐처럼 박스 같은데 이런 걸 뭐 찍는 이런 거에도 전부 다 칩이 들어갈 거기 때문에 그것도 하나로 칩이 들어가고 거기에 메모리가 들어가기 네. 때문에 계속 발전해 나갈 거라고 봅니다. 디램 시장도 발전해 나갈 예,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M램, P램, 예, 예. 네 이쪽으로 조금 더 이제 진화된 램이 이제 개발되고 인텔도 보니까 뭘 만들더라고요. 새로. 인텔이 원래는 메모리 반도체 종주 업체죠. 네, 네. 개발 업체고 했는데 이 업체도 결국에는 이제 또 낸드 플래시 시장에서 노 플래시 메모리라고 해서 먼저 네. 시장을 잡고 있다가 결국에는 낸드 쪽 삼성하고 도시바가 잡은 낸드 쪽에 밀렸거든요. 그러니까 네. 디램에서 밀리고 플래시까지도 밀리고 하다 보니 근데 어쨌건 인텔에서도 그 뭐 마이크로 프로세서 유닛 그 CPU라는 그런 걸로 결국엔 메모리를 했다가 그 CPU로 돌려서 여태까지 왕좌를 차지했는데 네. 그 지금 반대로 얘기하면 인텔은 또 컴퓨터에서는 PC에서는 이제 성공을 했지만 지금 모바일 시대에서는 조금 밀리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시장을 잡기 위해서 다시 이제 차세대 메모리로 돌아오고 있고 그다음 TSMC도 뭐 수탁 업체 뭐 이렇게 저 파운드리라고 하지만 근데 수탁이라는 게 결국에는 자기가 개발해갖고 자기가 파는 거에 비해서는 이익을 남길 수가 없는 구조예요. 네. 왜냐하면 많이 남기면 공급업체가 별로 안 좋아하죠. 그만큼 비싸게 샀다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그런데 결국에는 그런 그 수탁이라는 이런 그 의존도를 벗어나기 위해서 새로운 이제 자기네들도 독자 개발 길을 모색하고 있고 그 중에 하나가 역시 차세대 메모리. 네. 그래서 그 기술적인 독립, 뭐 이거를 노리고 있는 거예요. 네, 디램을 하면서 이제 차세대 메모리로 시스템 반도체 육성을 해야 된다. 시스템 반도체를
기술을 육성하기 위해서 뭐 잘 될 수 있을지, 그리고 이제 정부의 역할도 중요할 것 같아요. 제가 앞서서 얘기했지만 이게 뭐 처음 정부에서 육성하려고 하는 게 아니었고 그동안에 꾸준하게 몇십 년 전부터도 계속적으로 시스템 반도체 이야기가 계속 나왔지만 못했어요. 지금 당장 시스템 반도체 만들자 해서 만들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사실은. 몇십 년의 기술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정말 지적 그 뭐 재산, 기술, 그리고 그 인재 육성 이런 것들이 어우러져야지 되는 거지. 인텔이 하루아침에 지금 인텔이 된 게 아니잖아요. 예, 맞습니다. 지금부터 시작을 해서 인텔의 기술력 따라잡을 수 있을까요? 저는 상당히 이게 고된 과제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기술 격차는 점점 벌어질 거고 가능하다고 보세요. 근데 지금 메모리 반도체나 이런 그 반도체 기술이라는 게 한국이 좀 뭐 떨어진다고 자꾸 생각을 하는데 한국이 그렇게 떨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네. 지금 24년, 5년 이때쯤 여태껏 메모리 반도체 패권을 미국이 처음 개발을 해서 가져갔다가 일본이 가져갔는데 다 10년을 못 넘겨. 10년 언저리로 끝났는데 저희는 24년짜리를 가져가고 있잖아요. 24년인지 5년인지 제가 좀 헷갈리는데 그 정도로 했다는 거는 굉장히 우리나라는 지금 굉장히 이게 일단 반도체 산업이라는 건 스트레스 산업이라고 하거든요. 이게 언제 투자를 해서 언제 그 조단위 투자를 했는데 이거를 시장 수요에 맞춰갖고 팔 수가 있느냐. 그 시기를 맞추면은 6개월 안에도 10배 경쟁사에 비해 한 30배, 40배의 이익을 올릴 수 있고 하는데 그런 스트레스 산업을 20년째 지금 수위를 지키고 있다는 건 굉장한 노력이거든요. 거기서 나오는 기술력도 대단하고. 한 가지 예를 들어드리면 그 SK 하이닉스가 하이닉스 반도체였을 인수를 노리고 있었을 때 한국에 들어왔을 때 아무리 해도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를 못 따라잡으니까 그 마이크론의 최고 경영자 CEO들이 자발적 이혼을 했어요. 가정을 지키는 시간도 아까워서 사업을 이겨야겠다 그래서 그럴 정도로 노력을 했는데도 삼성하고 하이닉스를 못 넘어섰거든요. 그래서 한국의 기술이 그렇게 뭐 비메모리 쪽에서는 아무래도 뭐 인텔에 비해서는 나름대로 인텔도 가장 뭐 굉장히 오래된 회사인데 그런 회사의 기술력에 비해서는 당연히 떨어지겠지만 좀 메모리 반도체를 기반으로 한 다른 그 응용 분야에서는 한국도 별로 그렇게 큰 차이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제가 볼 때 이제 시스템 반도체라는 게 눈에 안 보이지만 사실 끈기가 필요할 것 같거든요. 그리고 정말 돈이 또 많이 들어가고 인재 육성도 해야 되고 우리나라는 기초 과학의 육성이 제가 봤을 때는 많이 안 돼 있어서 뭐 우수 인력들이 의대에만 가려고 하지 물리학과를 선호하고 이러지 않잖아요. 이런 것들도 다 바로 이런 결과로 지금 나오는 게 아닌가 싶어서 전체적으로 좀 고민이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정부에서는 이 폭넓은 정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지난번에 그 문 대통령을 만났을 때 권은 회장이나 그 반도체 업계에서 건의를 했던 게 그거거든요. 그 한국의 전자공학과라는 그 반도체 학과라는 건 삼성이나 LG나 이런 반도체 업계가 있었기 때문에 다 만들어진 거였고 그런 거기서 나오는 우수 인재들이 전부 다 기업으로 몰려왔고 기업 굳이 대기업도 아니더라도 중소기업에도 퍼져왔고 지금까지 이런 상황이 왔는데 마찬가지로 요새 뭐 이공계 기피 현상이 계속 나오고 취업이 안 된다고 하다 보니까 전부 다 의대를 가고 하니까 정말로 중요한 인재들이 안 들어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게 어떻게 본다면 좀 지금 우리나라 제조업이 계속 이제 그 하락세를 겪고 있다. 계속 제조업 붕괴론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젊은 층들이 봤을 때는 더 이상 여기에 기댈 수가 없다라는 생각을 좀 갖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아마 권은 부회장 지금 그 삼성이나 하이닉스도 서울대랑 이런 그 하이닉스가 이렇게 어려울 때는 예전에 서울대나 이런 전국의 반도체 전자공학과 교수님들이 전부 다 반도체 출신들의 교수님이 많은데 하이닉스가 어렵다니까 대학생들을 보내갖고 하이닉스에서 근무를 시켰어요. 그럴 정도로 왜냐하면 하이닉스가 무너지면은 우리나라에 이게 반도체 교육이 무너진다 해서 그래서 지금 이제 그런 거를 해갖고 다시 살리겠다고 해서 뭐 대학이랑 한겨갖고 그 삼성이나 하이닉스로 입사를 할 수 있는 그런 반도체 학과 그런 거를 만들었고 인재를 모으고 있는 그런 사업도 중요한 거고 그래서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많이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고 정부도 삼성전자에만 투자할 게 아니라 작은 설계회사들에도 많이 좀 투자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 얘기 여기까지 좀 들어볼게요. 뉴스토마토 차명석 부장 그리고 박민호 기자였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시스템 반도체 육성은 기업 혼자만으로 해결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좀 더 정부도 기업도 다 좀 긴 관점에서 이번에 좀 끈기 있게 그리고 적극적으로 끝까지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뉴스를 재구성해봤습니다.